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. 위아래 위아래 걸그룹 EXID의 솔지씨, 얼마 전 다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에게 감동을 줬습니다. 전 참 팬인데요. 근데 꽤 오랜 시간 나오지 못했잖아요.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이라고 합니다. 비단 솔지씨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갑상선 기능 항진증, 왜 걸리는 걸까요? 네, 한의사 김정호 원장님, 오늘도 저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갑상선이라는 말 꽤 많이 듣긴 했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어떤 기관인 거예요? 네, 우리가 목을 이렇게 위로 턱을 들면 목 네. 여기 뭐라고 하죠? 아담스애플이라고도 하고 여기 목젖 부분. 네, 목젖 부분. 여기가 갑상선을 감싸고 있는 갑상선 연골이거든요. 네. 그 안에 들어 있는 내분비 기관이에요. 실제로 자체적인 호르몬을 생산하는 우리 몸의 내분 기관 중에서 가장 큽니다. 무게는 약 15g에서 20g 정도 나가고요. 이 갑상선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많은데 어떤 대사 기능 전반을 다 주관한다든지 우리 면역, 성장, 또 피로로부터의 회복, 이런 총체적인 몸의 어떤 현상들을 지배하는 게 바로 이 갑상선이에요.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은 기능 항진증, 저하증 뭐 이런 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가 문제가 된 거예요? 일단 갑상선 기능 항진증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네. 이 갑상선의 기능이 말 그대로 과항진되어서 갑상선이 생산하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이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생산되는 현상이에요. 이 티록신이 과잉 생산되면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냐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살이 빠지고 살이 빠져요? 네, 잠을 깊게 잘 수 없고 네. 네,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탈모가 일어나기도 하고요. 체중이 감소하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고 힘듭니다. 또 안구가 이렇게 심한 분들은 매우 심한 분들은 이렇게 몸은 마르는데 안구가 돌출되는 튀어나오는 안 좋은 병이네요. 그런 증상 순간 보일 수 이제 있어요. 체중이 감소한다고 해가지고 혹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항진증이 그런 거라면 뭐 저하증은 반대로 이해하면 될 것 네, 같은데 그렇습니다. 이런 질환이 조사를 해보니까 20세에서 60세 사이에 가장 이제 많이 발병을 한대요. 85% 정도. 네. 그리고 여자의 발생 빈도가 남성보다 3배에서 많게는 8배나 높다고 해요. 여성분들이 더 잘 걸린다는 건데 그렇습니다.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갑상선 질환의 원인은 뭐 명확한 건 외상이라든지 또는 뭐 방사능이나 약물에 의해서 중독되다 보니까 갑상선이 파괴되는 경우, 이렇게 원인이 뚜렷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원인 불명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.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에 훨씬 취약하고 조금 더 섬세하고 그렇습니다. 네. 여성분들이 그렇죠. 실제로 많이 앓고 있고 저희 한의원도 많이 찾으시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. 그렇다면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스트레스 관리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뭐 중요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이제 항진증을 보이게 되면은 뭐 살도 빠지고 안구도 돌출되고 탈모도 올 수 있고 이런 증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.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네.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. 네.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데 막 탈모 오고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 알 수가 없으니까 대응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이 갑상선이 바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곳은 아니고 간혹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하다든지 항진증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나 목이 왜 이렇게 붓지 하고 거울로 확인한 후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게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갑상선 기능이 갑자기 변화를 하면 증상들이 좀 심하게 나타나요. 그래서 네. 좀 몸이 예전과 달리 컨디션이 이상해졌다. 그러면 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것도 있고 저는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그래서 건강 검진이 필요한 겁니다. 네. 네, 음식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미역국이나 뭐 다시마, 김 등이 오히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는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저하증에 있는 사람이 먹으면 좋나요? 우선 미역, 다시마 이런 그 해조류에 요오드가 많기 때문이고요. 이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성분이에요. 네.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이런 식품을 좀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. 맞네요. 네, 권장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품을 먹으면 더 악화되느냐? 사실 그렇지 않아요. 이건 아니에요 또? 네, 이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또는 항진증을 악화시킬 만큼 그렇게 성분이 흡수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
저하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찾아서 드시는 건 도움이 되겠습니다. 또 이것도 있어요. 운동 사실 아프면 뭐 운동 추천하잖아요. 맨손 네. 운동하면 좋다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경우에는 위험하다면서요.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휴식 그리고 수면이에요. 그래서 잘 쉬어줘야 되고 또 잘 주무셔야 되고 이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좀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좀 해소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쉬고 몸을 돌보는 게 필요한 상태예요. 또 이제 보니까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.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? 이건 뭐 의료적인 차원에서 좀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저는 당연히 한의사니까 한의학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제가 치료해드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내지는 저하증 환자 많이 있으시거든요. 네. 치료가 됩니다.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몸에서 열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각종 기관들의 기능들이 떨어져 있다 보면 나타나고 또는 과도하게 소모하다 보면 나타나거든요. 그에 맞게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네,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그렇습니다. 역시 또 갑상선 부위가 목 부분이니까 네. 저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흡연 아닐까 싶어요. 당연하죠. 음주, 흡연, 피로 역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갑상선 기능 이상에서도 네, 그 담배 광고에도 나오잖아요. 목 부분이 그렇죠. 거 네. 큰일 난다고 하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어렵지만 쉽게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솔지 씨를 비롯해 많은 분들을 괴롭게 했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흡연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? 네. 네, 지금까지 서울여성한의원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